16회 몇 들어갔어? 16회 몇 들어갔어? 50회 돼야?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50회 돼? 좀 이따가 떼면 공유하게 하시면 돼요. 공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네, 잠깐만요. 자, 들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기 그 볼륨 좀 줄여주세요. 네. 내가 뒤로 가야겠다. 네, 오늘은 16번째 시간 이준효의 금밤이에요. 저희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또 2주 만에 원래 월요일날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 오늘 게스트로 나오신 우리 초대 손님께서 월요일날 미리 선약이 있으셔서 오늘 수요일로 부득이하게 방송을 시간을 옮겼습니다. 오늘 우리 또 게스트에 맞춰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는 뭐 그렇습니다. 좋은데요? 저희는 뭐 시작부터. 아무것도 없어. 자존심도 없고 그냥 뭐 대충 해요 방송. 우리 고정 패널로 오늘도 역시 비밀의 방 김행주 대표님 저 끝에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네. 예. 잘 지냈어요. 네, 그러시고요. 그 커피컵 스토리 장동건 대표님 또 방송하다 보면 옆에 은근슬쩍 자, 또 앵주쌤 네? 나오실 거고. 중요한 게 있어요. 네? 예. 군산 스토리에 공유 좀 해주세요. 제가 계정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제 계정이 군산 스토리 회원이 아니네요.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아니 제가 할게요. 왜 물어봐? 아니 뭐 군산 스토리 아직 안 걸러가지고. 네, 그렇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분은 저 항상 뒤에서 우리 고생해주는 코알라 PD 드림미디어 남상천 대표님 저기 낙서 좀 낙서하실 때가 아니에요. 아니 뭔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아직 군산 스토리에 네. 안 올라갔어요. 네, 뭐 상관없습니다. 얼른 올리시고요. 그 오늘의 게스트 초대 손님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뭐 군산에서 웬만하신 분들 뭐 다 아실 거예요. 예. 군산의 아주 유능한 젊은 정치인이시죠.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 최인정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정많은 최인정입니다. 네, 오늘 주제를 다름을 인정하자라고 했는데 네. 인정 많은 최인정을 바꿔드릴까요? 네. 네, 인정 많은 최인정으로 주제를. 아직도 군산 스토리에 네. 네. 괜찮아요. 뭐 군산 스토리 뭐 보실 분은 보시겠죠. 스토리가 가장 기반이라. 그래요. 그렇군요. 예. 네. 그럼 그렇죠. 뭐 잠깐 뭐 음악이라도 한 곡 들을까요? 그 많은 분들이 환영하고 계신데요. 네. 벌써 환영해주신 분들 차은정님 오늘도 화이팅, 이강현 원장님, 최인정 의원님 반갑습니다라고 환영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동원 씨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진이나님 우리 동네 형님 나오셨네요. 같은 동네 하시나봐요. 그리고 남성철님 반갑습니다. 동원 형님 어디 계신가요? 한 분 안 보이시는데. 네. 네. 인정 많은데요. 인정 많은. 많은 최인정. 제가 군산 스토리에서 관리자 승인을 때려야 됩니다. 네. 나도 이게 윤미아님 짝짝짝 안티도 시청 중입니다. 올리비아. 안 트세요? 왜 그러세요? 자, 방송됐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네, 다들 환영해 주시네요. 인기 많으시네요. 이렇게 폭발적인, 예. 저 진인사 의원님이 다 또 들어서 보고 있나 보죠? 네, 그렇죠. 최혜선님도 계시죠? 그렇죠? 네네. 어떻게 저희 군산 스토리 공유가 됐어요. 됐습니까? 네네. 네, 다시 한번 뭐 그냥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준효 군밤이고요. 저는 뭐 이준효 군밤 진행자 이진우입니다.
다시 오늘 우리 초대 손님 우리 전라북도 도의원 최인정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또 치죠 뭐. 네, 그러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정 많은 최인정입니다. 인정 많은 최인정 인정 이렇게. 많은 최인정. 정말 본인이 인정이 많나요? 아, 많죠. 아 그렇습니까? 네. 예. 근데 얼굴은 그렇게 많은 거 같은. 자세히 본 적이 없어서 그렇고. 알겠습니다. 인정 많습니다. 네, 네. 네. 그 오늘 모신 이유는 최근 이제 정치 상황 이런 것도 있지만은 특히 우리 군산의 현안들과 네네.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나눠볼까. 저기 얘기 나누기 전에 네네. 여기 김정은님이 공유하시면서 네. 공유하기 완료하셨어요. 오늘 또 상품 있냐고 이제 있죠. 물어보셨는데. 그 설명 좀 네, 해주시죠. 오늘 그 왼쪽 하단에 보시면 채팅창 옆에 보면 공유하게 있습니다. 그걸 공유해 주시고요. 피자 맛있는 원두 피자집이죠. 군산에 발렌타인 피자, 네, 피자 하고요. 그다음에 커피컵 스토리, 네, 더치커피요. 더치커피요. 네. 무슨 더치커피죠? 그냥 더치커피. 네, 아무튼 뭐 있는지 앞에 있는데 우리가 지식이 짧아서 아무튼 그거 드리니까 일주일 내 대신 가져가셔야 돼요. 자, 네네. 옆으로 좀 공유하기 꼭 해주세요. 최인정님 네. 가운데로. 예. 일단은 저희가 본인을 소개를 해드린 것보다 본인 스스로 먼저 혹시 우리 의원님을 잘 모르는 분이 계시니까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라북도 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최인정입니다. 예. 우리 교육위원회는 도의회에서 6개의 상임분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 전라북도 교육청을 이제 견제하고 또 그 안에서 입법 활동하고 또 예산에 관한 모든 활동들을 주로 맡아가지고 도맡아서 하는 위원회를 얘기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교육위원회를 한다고 해서 다른 위원회의 일을 못하냐? 그건 아닙니다. 하되 주되고 전문적이고 자세하게도 볼 수 있고 가장 큰 차이는 각 상임위원회에 해당되는 실국으로부터 항상 업무 보고를 받고 서로 토론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상의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6개 중에 상임위원회 중에 교육청, 전라북도 교육청 산하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각 학교의 일을 소관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도 교육 쪽 일만 하시는 건 아니죠? 아, 그럼요. 예. 원래는 그 전문 분야가 건축 이쪽 아니셨나요? 저는 건설인데요. 네네. 일단 토목 환경공학으로 박사 수료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박사님이시네요. 아니 수료 박사를 박사라고는 않죠. 이제 저는 논문 그렇게 쓰는 불러드려요. 최 박사님이신데?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옮겨가지고 네. 공공정책을 또 전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 공공정책. 공공정책. 그럼 지금 학생 신분이기도 하시네요. 그래서 대학원생이죠. 네. 아, 멋지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 소속은 국민의당 그렇죠. 예, 소속이시고, 국민의당입니다. 예, 국민의당. 지금 어떻게 국민의당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좀 궁금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국민의당에 일단 들게 된 이유는 예. 첫 번째는 뭐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이제 김관영 의원님께서 네. 많은 설득이 있으셨고 아하. 또 국민의당에 가입해서 서로 어떤 정치적인 소신 등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자라는 뜻. 저는 김관영 의원에 대한 미래 비전들을 제 나름대로 봤어요 또. 그래서 함께 하면은 괜찮은 분이구나. 또 그분이 또 신앙이 굉장히 강하시고 아하. 또 주관도 뚜렷하시고 해서 네.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주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건 이제 저의 소심인데 네. 매번 전북목 찾기를 못하고 있다라고 비판을 많이 받을 때였어요. 네. 그래서 전국의 자민련이다라고 비판을 들을 것은 뻔할지언정 그렇죠. 전라북도의 몫을 찾을 수 있는 전라북도의 도민들을 위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네. 그런 방법들이 가능하다면 네. 그렇게 활동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라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이제 도당의 수석 대변인 하다 이번에 이제 부위원장 직을 맡고 중요한 하고 일을 있습니다. 맡으셨네요.
그 지금 국민의당이 창당된 지 지금 한 1년이 조금 넘었잖아요. 네. 얼마 전에 뭐 돌잔치 하는 걸 봤는데 그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 1년간에 어떻게 전북 목찾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신 대로 좀 흘러왔나요? 물론 전에 작년보다 예산 네네. 제곱등을 살펴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만족스러울 만한 성과는 얻었어요. 사실상 숫자적으로는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네. 도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에게는 상당히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반성을 하고 있어요. 아, 예. 일단 당이 기반을 잡는 데 가장 큰 어떤 책무를 다하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하. 대신에 뭐 1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전라북도의 공약은 제가 선거 때 거의 제가 수립을 했습니다. 회의를 예. 통해 가지고 네네. 도당에서 그래서 네. 그런 공약들을 지켜나가게 되면 네. 아마 많은 도민들께서 그래도 국민의당이 일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모여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요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로 새만금 내부에 현재 지역 업체들이 전혀 참여를 못하고 있잖아요. 예. 10% 미만인데 네. 이것을 49%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 찾고 있고요. 우리 현재 이제 제가 2월 14일부터 시작하는 회기 기간 내내 그것을 컨텐츠로 해서 일을 의정 활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새만금 관련해서요. 그렇죠. 이제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공약을 딸 때도 공약을 만들 때 우리 전북업체가 참여하게끔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공약을 내세웠는데요. 전북 네네. 도당 공약으로요. 네. 국민의당.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것을 자신 있게 캐치플레이로 걸었던 이유가 4대강에서 49% 지역업체가 참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실제로요? 네. 어허.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 그것을 허가를 해요. 어허. 그런데 이제 이 새만금 지역을 또 역시 마찬가지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줘라. 야, 경상도는 대부분 4대강의 일들을 보면 전라도 이 호남 지역만 빠지고 나머지는 다 사대강 껴있죠. 공사가 다 그렇죠. 있었죠. 다 있었죠. 뭐 아주 수조 원대 공사, 수십조 원대 공사비를 썼는데 지역업체 얼마나 탄탄해졌겠어요. 그런데 이 새만금 지역은 지역에 국한되어 있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기재부 장관이. 예. 미치지 않았습니까? 국책 사업인데. 미쳤네요. 그래서 밑에 그 다음 책임자는 누군가 봤더니 이제 새만금 개발청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행정법을 살펴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새만금 개발청장이 지역업체의 49% 혹은 뭐 작게는 30%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49%를 화한다라고 이제 고시를 하게 되면 예. 가능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만금 개발청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일단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정책이라는 것은 예. 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이 해줘라가 아니라 성에서도 원하는 정책 사항이 있으면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예요. 근데 새만금 개발청장이랑 단독으로 얘기를 한번 나눠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청장과 국장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 새만금 땅 안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땅값이 비싸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예. 근데 가까운 김제 부안만 해도 35만 원, 서천 쪽도 낮단 말이죠. 네. 땅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또 그렇다고 인프라가 다 구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을 임대로 전환을 일부의 면적들을 임대로 전환을 시키겠다. 100년 임대, 중국처럼 예. 100년 임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기업들이 경쟁력이 이제 생기죠. 왜냐면 들어갈 때 일단 땅을 매입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들어가서 공장을 짓고 하겠다. 그럴 때 이 시도에서 보조금이 임대 부분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임대 부분도 같이 해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새만금 내부 개발에 들어가는 어떤 뭐랄까요 그 인프라 구축에 관한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말씀. 일자리에 대한 문제. 일자리에 대한 새만금 문제. 개발에 우리가 모든 희망을 건두고 있는 것은 그 안에서 생겨나는 일자리와 그쵸. 예. 그 일자리를 통한 세수로서 지자체가 좀 탄탄해질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이어간다면, 그 임대로 전환을 했을 때에도 우리 전라북도나 부산시에서 충분히 도와줄 명분이 생깁니다. 왜냐? 기업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렇죠. 그 일자리에 우리 군산에 있는 청년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세수로 또 월급을 타기 세수로 또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투자를 하고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투자의 목적이 분명히 있으므로 그리고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는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 정책으로 좀 딜을 좀 하자. 새만금 개발청대로 뭐가 좀 명목이 좀 살고 새만금을 절대 놔두지 않고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고 기업 유치 힘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우리 지역은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이 새만금에 앞으로 남아있는 약 15조 원 이상의 공사비를 지역체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네. 또 여기서 만들어진 일자리와 세수들로 우리 군산시와 전라북도가 좀 튼튼해지고 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그 토지 매립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나 돼 있는 상태죠, 새만금이? 매립 부분은요 이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집안을 보면 이제 연약 집안하고 이제 암 집안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이게 예. 이제 암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지하 한 30m 정도 갈 때까지도 연약 집안이 쭉 이루어지고 그렇겠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이 토사를 사실은 새만금을 저 이제 토목을 전공을 했거든요. 이 새만금을 방조제를 만들기 전에 네. 사실은 주설토의 개념의 이 통로 창구를 만들었어야 돼요. 새만금 하부에. 근데 그걸 놓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주설토가 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아하. 해수면은 낮아지고 있어서 묻이 드러나는 현상이 그래서 지금 보이잖아요. 땅이 많이 나오긴 그렇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립의 개념도 있고 또 해수면이 해수면이 낮아지면서 낮아지면서 위는 자연스럽게 개념이 있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입이 되는 아주 혼탁한 그러니까 환경 폐기물들이 혹시 유입이 되게 되면 물을 통해서 유입이 되게 되면 예전에는 해수면이 굉장히 넓어가지고 자체로 자정작용이 있었는데 간단한 물이 이제 좁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염이 될 수 있죠. 수질이 굉장히 안 좋죠. 악화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하고 그것들을 대비하는 정책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돼요. 예. 개발이 환경을 무너뜨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게 원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고민을 하고 지금 있는 상황이고요. 새만금 얘기로 거의 다 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사실은 댓글이 계속 올라오는데 자를 수가 없었어요. 예, 너무 맞습니다. 열띤 토론하고 제가 말씀해 모르는 주세요. 정보들이 나오니까 네네네.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듣게 됐지만 네. 지금 막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서로 안부 되게 훈훈해요. 다른 애보다. 아 그래요? 예. 진해서 인정이 많아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방이네요. 예. 지금 그 중에서 이강희 원장님께서 질문과 대답을 짧게 해서 많은 질문들을 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 좀 말을 좀 짧게 해주시죠. 그래서 네, 주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이 들어오신 게 예. 교육위원으로서 청소년에게 살기 좋은 군산이란 어떤 모습이며 잠깐만요. 그건 제가 물어볼 말이에요. 그래요. 이강희 원장님 물어보셔가지고 네네. 나오셨으니까 대답.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을 하셨네요. 예. 여기 보시면 네네. 말씀을 좀 대답을 좀 해주시죠. 자, 우리 청소년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이 돼요.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투두와 투비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고 싶은 것이 많이 있고 그 하고 싶은 것을 자유스럽게 해야만이 또 되고 싶은 것도 생기고 그리고 그 되고 싶은 것이 되었을 때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청소년들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자각을 하게 돼야 되는데 예. 네네. 그 자각 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하. 많죠. 아하. 그렇다면은 자꾸 경험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경험은 예를 들어서 체험이나 예. 창의적 활동 등을 위해 할 수 있는 경험도 있고요. 예. 네네. 아이들의 이 토론 문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아이들에게 얘기해주고 그 아이들도 같이 간접 체험을 하게 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도록 자주 대화하고 하는 대화형 그런 창구들을 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을 좀 요구를 했으니까는요. 청소년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이 좀 많아지고 그 하고 싶은 것을 되고 싶은 걸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적 시스템 그리고 되었을 때 느끼는 행복들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전반적인 시스템들이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사실 청소년들이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느낄 만한 경험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그렇죠. 교육 시스템이 예. 공부만 하라고 하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고요. 또 하나 얘기한다면요. 이게 제가 전라북도형 청소년에서 이수제도를 한번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수제도요? 이수제도. 예. 전라북도에서 초중고를 졸업을 하게 되면 전라북도에서 온 학생이야. 전라북도 학생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네. 걔네는 기본적으로 뭘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역사에 대한 인식. 역사인식. 군사과는 또 특별히 또 연관이 있죠. 두 번째 수영. 수영해요? 네, 수영. 아, 전라북도에서 와서 무슨 수영은 하겠네. 어. 라고 하는 거. 제가 5가지 세웠는데 갑자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기억이 잘 안 나요. 물을 굉장히 싫어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거 아니면 판소리 이런 거 그러니까 있던데. 물이 아주 싫어하면 물을 좋아하도록 해줘야죠. 정말 나는 정말 물이 너무 싫어. 난 목욕도 안 해.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친구 옆에 있는 친구가 네. 그 친구가 물에 빠졌을 때 구할 수 있도록 그 정도라도. 구조의 능력이 아, 예. 필요하죠. 아. 근데 아무튼 그렇게 네. 수영하고요. 예. 그다음에 뭐 승마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니요. 그 창 이런 거 있잖아요. 발명가. 발명. 발명품. 발명. 발명품을 가족들이랑 만들어서 이 발명품을 특허 출원 정도까지는. 아, 아하. 가족들과 만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허가 6개 있거든. 본인이 아, 진짜? 등록된 특허가 6개예요. 근데 특허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근데 쉽지가 않아요, 진짜. 이거 6개를 만드는데 돈은 거의 한 1억 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업하고 있을 때. 근데 제가 이제 의원이다 보니까 아무것도 네. 못하고 놀리고 있기는 한데 예. 사실 그 LED 협회의 총 연합회의 1호 특허가 본인이에요? 제 거예요. 아, 발명가 체인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오. LED? 그 LED LED 때? 다루는 1호. 근데 특허 그거 했다고 해서 뭐 특허비 지금 뭐 이거 들어오는 건 없죠. 없어요. 재판 좀 걸어야 돼요. 하하, 이거 자, 참. 그런데 그런 발명품들을 만들 수 있고 그 특허 출원 정도 할 수 있으면 추후에 어떤 것들이 좀 불합리하고 뭔가 조금 더 편리하게 뭘 만들어야겠다고 하면 방법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쉽게 다가설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전체적인 역사 중에 지극히 획기적인 발명품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전화기, 전화기에서 핸드폰으로 가고 핸드폰에서 이제 디지털화 시켜지면서 스마트폰 예. 이렇게 점점 이 꼭지 뿌리에서 하나씩 발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혁명이 최근 들어가지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올 때 그 하나씩 나올 수 있는 혁명들의 발전 속도가 점점 늘어지고 있어요. 사실. 어허. 그게 뭐냐 창의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어. 근데 잘 만든 핸드폰 하나가 전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국가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렇죠. 발명이라는 건 굉장히 예전에 중요하다는 그랬죠. 핀란드 거죠. 노키아. 그렇죠. 예. 이 발명품이 요구하는 바로 그런 창의적인 아하. 활동들을 얘기를 하고 장애를 얘기를 하시는 네. 거네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언어. 영어고요. 예. 네네. 자기가 기타 뭔가 써먹을 수 있는 언어들 네. 이런 한 4가지 5가지 정도 하나는 잘 생각이 안 나네요. 네. 근데 네네. 이런 것들을 이수를 못 한다 해서 졸업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라는 그런 제도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좋은 내용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를 하면 아니, 말씀하신 대로 웃으면 안 전라북도 되는데, 갑자기 송수라님께서 의원님이 모터도 안 들어가시면서 그거를 순간 모터 말을 집에다? 잘하시니까 예 그러니까 말을 잘하신다는 얘기죠. 그 웬만한 정치인들은 말은 잘해요. 몇몇 빼고. 그렇죠? 몇몇 제가 말 네. 못하는 네. 말 잘 못하시는 예, 분들 그렇더라고요. 그걸 네. 빼고는 다 네. 하잖아요. 변명을 하자면 네.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네. 쿡 찌르면 투둑다고. 아, 어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강원 정치를 많이 쓰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수영, 발명품 등 좋은 생각이시라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민재님께서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군산에서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 따로 계획하는 부분은 없냐고 질문을 하나 하셨네요. 참 심각한 문제예요. 뭐냐면 이거예요. 그건 뭐 오직 군산 문제만 아니죠. 그렇죠. 네. 사교육을. 자, 제가 그 아일랜드를 갔을 때인데요. 여러분 그분들이 해외 연수 가면은 저것들이 그것도 해외로 컸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는데 사실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게 되면 네. 도움이 받는 아.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저희들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가서 그것을 맞아요.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게요.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비판을 받았는데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아일랜드에 갔을 때 아일랜드가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20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도 보완할 게 많대요. 우리 아. 대한민국 6개월 했습니다. 맞아요. 체험초도 없어요. 맞아요. 체험초를 만들어 놓고 자유학기제를 하든가 예를 들어서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혹은 동아리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바로바로 입문해가지고 아이들이 자유학기제 한 학기 동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어 놓고 실현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가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원래 정책이라는 게 가설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나몰라라 해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책임들이 다 학부형들에게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일랜드에 가서 일주일 있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물어보겠다고 그 강사들에게 얘기했어요. 자유학기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자유학기제는 기다림입니다. 저 그때 눈물이 막 울컥 쏟아졌어요. 왜 일주일 동안 나눴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 뜻은 바로 가슴에 와닿았는데. 혹시 영어로 나눴냐? 아 그럼요. 아, 예. 그 강사분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외가 많다고. 그분이 말한 기다림이라는 것은 어차피 네네. 공부를 잘하고 혹은 가정형편이 부유하고 한 아이들은 다 자기 하고 싶은 것들을 찾고 나간다라는 거죠. 사회적 맞죠. 구조가 어떻든 간에 그걸 뚫어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사회적인 약자들 층의 자녀나 혹은 아직도 꿈을 갖지 못한 아이들은 그것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갔을 때에는 매번 패배감을 느끼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근데 그래도 계속 또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꿈을 갖게 기다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아까 우리 유민정 씨가 말한 대로 사교육 얘기죠. 자유학기제 동안에 사교육을 시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의미가 기다리는데 조급한 우리 학부형님들은 사교육을 시켜요. 물론 국가가 잘못했습니다. 예? 물론 정치가 잘못되고 정책이 잘못됐어요. 그만한 여유를 줄 수 없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하면서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놀리지 않고 감 떨어지지 않게. 이해는 하지만 그만큼 교육의 열정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사교육은 어떤 시장을 만들어놔도 사교육은 분명히 발생이 될 것인데 문제는 그러한 교육적인 제도가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서 우리 지역에서 좋은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꼭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안정적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업에 취직을 해서 여기서 지역에 있는 여자와 남자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해서 결혼을 하고 또 여기서 아이를 낳고 부모와 그리고 행복한 부부와 아이들과 선대 같이 살 수 있다면 그렇죠. 그게 진짜 행복한 도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조금씩 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말 나온 김에 어제인가요? 마침 같은 당에 계시는 우리 안철수 의원께서 네. 의원이신가요? 네. 전 대표님이신가요? 네. 그분께서 교육 시스템에 관해서 공약을 하나 내셨잖아요. 혹시 네, 보셨습니까? 네, 네, 네. 5년? 초등학교 5년? 그 다음에 그 다음 학교로 5년? 그리고 또 2년 이런 식으로. 저는 솔직히 제가 안철수 씨를 저는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그런 어떤 던져주는 그런 메시지 같은 게 저는 사실 좀 마음에 들었어요. 혹시 보신 핵심은 뭐냐면요. 예. 2년의 진학반을 놓는 거죠. 그렇죠. 그 2년이 가장 핵심인데 외국의 북유럽이 가장 교육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교사분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 예. 그 북유럽에 가면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만둘 친구들. 그리고 이 사람 취업 전선. 그러니까 취업으로 갈 사람, 그다음에 이제 대학을 갔어. 그렇죠. 그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 중간 단계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여기보다는 조금 더 지식을 요하는 산업들에 갈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한 전문대학 수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이 대학에 대학을 갈 친구들.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이 30% 같이 안 된다. 가까운 일본이 지금 40%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한 70% 되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죠. 네. 그러니까 대학을 가야 되는 이유가 아까 투비 뭔가를 실현할 수 있는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어떤 학문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라 사실상 까놓고 맹목적으로 좀 가지 않나요? 대학이라도 그쵸? 안 가면은 그쵸. 취업에 시달릴까 봐서 그래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각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제도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서 기업들이 또 바뀌어야 돼요. 그쵸. 기업들이 그러한 학생들 고등학교만 졸업했어도 이 고등학교에서 인성과 혹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기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적절한 곳에다가 취직을 시킬 수 있는 자리 배치를 시킬 수 있는 조직원들이 공공조직원들이 이 기업들에서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일자리와 교육의 문제, 그다음에 소득의 문제 이런 문제는 따로 생각할 수가 없이 같이 변화가 돼야 그렇죠. 된다는 결론이 그렇죠. 나와요. 네. 아니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그 정책 자체를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사교육. 저는 요 시스템이라면 사교육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야, 이건 정말 좀 생각을 잘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일단 뭐 교육 문제를 갑자기 좀 얘기를 하고, 제가 사실은 좀 준비를 해온 문제를 또 많이 지금 얘기를 벌써 꺼내셔서, 네네. 일단은 요거 좀 칭찬 겸 뭐 이런 거를 좀 질문을 좀 드려야겠네요. 시의원을 한 번 하셨죠? 예. 시의원 한 번 하시면 바로 도의원으로. 예. 예, 다른 분들은 뭐 시의원 뭐 3번, 4번씩 하고도 도의원 가기 사실 만만치 않은 건데. 아, 바로 이렇게 한 번에 그래요? 승진을 하셨고. 그리고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뭐야, 그 수상 부분도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부분 최우수 의원. 자, 이거 정확히 친환경이요? 예. 얼굴이 친환경 같이 생기셨잖아요. 그리고 매니페스토 실천 부분 약속대로. 제가 이 부분은 제가 알아요. 매니페스토. 여기 이제 자기 공약을 얼마나 많이 아. 실천하는 부분. 예, 그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 말에 또 불과 몇 달 전에 코리아 베스트 의정 대상. 축하드립니다. 이런 상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런 상은. 어디 뭐 잡지사 같은 거 주는 건가요, 이게? 이게요. 예. 매니페스토 같은 경우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가 있고요. 예, 본부가 있고. 친환경은 뭐냐면 제가 이제 도교육청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성면 제거에 대한 성면이 사실상 20년간 잠복을 한다고요. 또 퇴실하신 선생님들이 각자 폐암으로 돌아가신 경우, 또 우리 아이들도 자라면서 원인 불명, 그러니까 뭐가 이걸 제공 위협의 제공을 받지 않으면서도 갑자기 폐렴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게 숙면이라는 결론이 이제 크게 대두시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숙면을 제거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생명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숙면 제거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최초 5억 정도, 연간 5억 정도인 돈을 지금 한 190억 정도로 올려놨어요. 빨리 건강을 해치는 부분들은 제거해 나가자. 그럼 제거는 이게 정확히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정의 텍스 뭐 학교요? 예, 학교가 일반 그냥 사무실도 텍스는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성면을 예전에는 만들었어요. 네네. 편리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잘안 들려요? 성면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일반에 있을 때는 괜찮아요. 예. 그런데 이게 깨질 경우에 깨질 경우에 그 가루들을 우리 학생들이 흡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상당히 안 좋다. 완전 발암 물질이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들 예전에 분필 있죠. 예. 속고라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걸 다 갖고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건강에 관한 것들, 안전에 관한 것들은요. 뭐 100번 슬레이트 지붕도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거기 거기다. 야 슬레이트 없으면 고기 맛이 안 나. 슬레이트 왜냐면 자기가. 거기 물을 쪽쪽 빨아먹었거든. 그래요? 네. 그래서 갑자기 근데 왜 주시는 거야? 소리가 잘 안 들려요. 그런데 이제 이분 목소리가? 네, 마이크가 안 좋아가지고. 어떡하지? 잘하셨는데 안 되는. 불반. 그래요. 이게 혹시 도에서 좀 인터넷 방송 지원책 이런 거좀안 되나요? 네, 연구해 예, 보겠습니다. 예. 지역 언론, 매거진 문산 이런 거 지원책. 예, 그런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상을, 진짜 좋은 일을 하셨네요. 아이들의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커나가는데 어떤 건강과 직결된 부분들은 그렇죠. 혹시 뭐또 방금 그 아이들 문제 있잖아요. 네. 아이들을 생각할 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교사예요. 그럼요. 교사의 그러니까 아이들의 권리 권한들이 커지고 인권을 보호해 주면서 또 교사들의 인권도 역시 교권도 보호받아야 된다는 거. 세상이 어떻게 됐든 간에 타제지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참 축복스러운 일들 많아요. 우리 고3 선생님들한테 아이들 학교 어디 갔는지 알아보라고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야 진학률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몇 개 학교들은 아예 제출도 못했어요. 왜 그래요? 이렇게 학생들한테 전화하니까 야, 나 졸업했거든. 그 개인 정보인데 그걸 나한테 왜 물어봐 이렇게. 벌써 그런 식으로 답변을. 네. 그래 싸가지 없는 놈들이야. 그런데 제가 그래요. 아이들 분명히 문제이다. 하지만 선생님들도 우리 반성할 때가 되었다. 자꾸 업무를 자꾸 쪼개요. 전부 다 전문화시키고 아이들에게 더 고급적인 정보를 주고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런다라는 명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이 진학지도 해주셨죠, 인성지도 해주셨죠. 맞아요. 그밖에 가정환경부터 상담 다 해주셨죠. 뭐 학업지도 당연히 해주셨죠. 학교폭력 뭐 일어나면 이놈의 새끼들 다 와 둘 다 맞아. 그래가지고 화해시켜 주셨죠. 하여튼 그런데
그래서 스승이라고 불렀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직 그냥 가르치는 일에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안 그런 선생님이 지금도 훨씬 많습니다. 계시겠죠. 예.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분업화되다 보니까 예. 스킨십의 정도도 떨어지게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교육청 내에서 차라리 담임 선생님에게 더 많은 지식들을 드리고 예. 그 담임 선생님으로 하여금 아이들이 예. 전수받도록 하는 것들을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 학생의 인권도 있듯이 네. 교권도 보장을 받아야 교권 보장은 받아야죠. 그렇죠. 교권의 이 안에서 많이 떨어져 인성이라는 게 개발이 돼요. 그렇죠. 오죽하면 인성을 법으로 만들어갖고 지금 가르치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슬픈 세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제지간이 이 스킨십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서 인성이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전인교육이 1번은 결국은 그것이 아닌가라고 중요한 생각합니다. 문제죠. 예. 지식 좀 들어가는 것보다 인성 교육이 저는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뭐 이제 교육 쪽 얘기를 많이 나눴고요. 네네. 그 아까 잠깐 뭐 우리 그 잘난 체 좀 하시라고 이제 상 받는 거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도의원들의 어떤 성적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이게 뭐 입법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거 되나요? 이제 어떻게 되나요? 도의 의원들이 이제 입법 관련과 예. 그다음에 예산 관련과 예. 그다음에 이제 민원의 대변인 역할들을 주로 해요. 네네. 그런데 이런 세 가지 파트 중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요. 총 8개 정도로 수치로 평가되는 8개 8개 정도요? 정도예요. 뭐 5분 발언, 도정 질문, 그 도정 질문 5분 발언은 개인이 자유스럽게 본회의장에 가서 발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정 질문은 지사나 교육감과 1대1로 본회의장에 1대1로 질문을 주고받고 하는 네네. 거예요. 정책 토론을 하는 네. 거죠. 이게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긴급 현안 질문은 그러한 형식을 1대1 형식을 띄우되 갑작스럽게 지역의 현안 사업들 긴급한 현안 사업들이 나왔을 때 하는 것들 그게 어떤 대응 능력. 그렇죠. 그 긴급 현안 질문의 효과는 지역에 바로바로 정책으로 위반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은 의원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겠죠. 그래서 운영위원회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조례 제정, 조례 개정, 그다음에 결의문. 우리 지역이 이걸 원한다 해서 정부 부처에다 결의하는 거. 결의문, 그다음에 건의. 그런 건의의 형식으로 된다. 건의문. 하고 한 8개 정도 돼요. 예. 근데 그 중에 작년 말까지의 총 개가 8개 부분 중에 이게 7개 부분이 1위로. 그럴 수 있습니까? 예. 8개 중에 7개를 1위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많은 의원님들이 배려를 많이 저에게 해주셨던 거죠. 지금 갑자기 또 겸손한 그러니까. 또 겸손한 모습도 보이시고 뭐 이러시고. 아니 근데 실상 사실 의원님들이 양보 안 해주시고 혹은 야 너 짜증나 뭐 그러면 못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이 잘 그래도 이제 열심히 하니까 그래 우리 최의원 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혼자서 만들어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요. 예. 의원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좋으신 모양이에요. 좀 강해서 이게 좋을 땐 좋은데 이게 제가 관철을 시켜야겠다라는 것을 밀어붙일 때는 학을 띠죠. 너무 독하게 그러지 마라고 좀 천천히 좀 하자라고. 아니 제가 보기에는 저 얼굴도 잘생기셔서 뭐 의원뿐만 아니라 여성 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여성 만티 한 분 들어오셨잖아요. 윤미아 씨. 아니 별명이 아라방자라면서요. 그거는요 옆에 있는 저 앵주가 지어준 별명이에요. 그렇습니까? 저분이 지어주셨어요. 제가 사실 왕자 라인은 지났고요. 예. 왕 정도 돼. 아랍 왕으로 갑시다. 이제. 아랍 왕. 예. 그 정도는 안 돼. 그 아랍 왕자가 피부가 까마잡잡했는데 욕을 하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 교육 쪽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그 혹시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을 하나 좀 가지고 계시면 간단하게 짧게 좀. 반대죠. 우리 전 국민이 알고 있듯이 예. 역사는 예. 정치가 바꿀 수 없는 유일한 것이어야 돼요. 그렇죠. 옛날에 그렇게 왕의 명령이면은 뭐 단칼에 목숨도 빼앗았을 때에도 목숨 지키고 진짜 지켰던 것이 사관. 예. 역사였습니다. 역사의 왜곡은 안 된다. 그래서 국정교과서 국가가 참여하는 교과서는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성을 잃게 그렇죠. 하고 100% 역사의 동감. 시각을 한 곳만 정치가 원하는 쪽으로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무미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정치가 반성할 일은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국정화는 반드시 안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저 교육위원회가 내일 모레 정도에 이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김수환 교육관님도 당연히 반대시죠. 아 반대죠. 당연히. 김수환 교육관 같은 경우는 예산 잘라 주십시오. 어쩔 수 없이 올리는 거지만 잘라 주세요라고 하는 정도니까요. 그 일단 교육 이야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 좀 하고요. 그 얼마 전에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로 또 이 문제 가지고 또 제가 지지한 또 이재명 시장님도 왔다 가지고 아, 예. 했는데 그 1인 시위까지 예. 하신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서울까지 생각이 가셨잖아요.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사실 7월에 긴급연한 질문을 통해서 네. 지금 현대중공업이 울산에서 IMF가 터지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약 뭐 6만 명인가 되는 임직원들이 강당 체육관 안에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어요. 뭐냐면 그게 작년 6월 말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였냐면 우리 채권단 회의를 통해서 결론이 도급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해줘라. 예. 근데 그때 울산에 있는 도급 폐쇄를 울산에 총 10개 정도 있는데 네. 그 중에 3개 정도는 어쩔 수 없다. 4개까지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순위가 뭐냐면 군산이었어요. 깜짝 놀랐죠. 군산? 아니 군산은 도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울산에 10개, 현대중공업에 도크가 10개 있고 미포조선에 3개, 뭐 그리고 또 그 옆에 4개, 그리고 우리가 하나예요. 하나를 없애면 여기는 아예 지역을 포기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보를 들었어요. 현대중공업에 작년 6월쯤에. 예. 그래서 긴급연한 질문에서 확인을 해봤냐? 예. 확인을 아직 안 했다고 해서 네네. 그때 당시 도지사 답변이 뭐였냐면 물량을 더 따내기 위해서 우리 부지사와 군산시장이 울산까지 갔다. 그래서 회장까지 만나고 했다. 그때 당시에 우리 LPG 조선이 2척이 군산에 하기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었는데요. 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더 달라라고 갔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확인해봐라 군산 도크를 폐쇄한다라고 어쩔 수 없이 폐쇄할 수 있다라는 채권단 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이 6만 명이나 되는 임직원들을 모여놓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해봐라.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그게 사실로 드러났고요. 그리고 바로 7월 달에는 그 있던 2대를 뺏겼어요. 그것도 그쪽으로 가져가 네. 그래서 야 이 정도면 심각하지 않냐? 이거 뭔가 이 전초적인 느낌이 보이는데 왜 이러냐라고 해서 그때 당시 협력업체들이랑 회의를 간담회를 최초로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그때부터 막 예. 움직이기 시작했더니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저번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도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자. 그러니까 도의원이 행정적으로는 국가행정에 대들 못하니까 그렇죠. 계속 건의문 결의문 제가 다 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찾아가서 우리 도민을 대표해서 1인 시위하는 거. 그거라도 좀 하자라고 해서 그럼 어떤 해법 같은 거에 제시는 없었나요? 있었죠. 예. 해법 제시를 작년 제가 7월 달에 4가지를 했어요. 그중에 예.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요. 일단은 1번 정부 발주의 관공선들 그렇죠. 발주해가지고 우리 군산 조선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근데 이거는 사실은 발주를 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뭐 그걸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업체 선정이 됐을 때 그 발주문에다가 지역 안배를 좀 배려해서 그런 문구 몇 개 써놓으면 사실 이거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법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 법은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예. 법을 푸는 사람들이 기관에 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 하나하고 두 번째는 예. 우리 전라북도의 발주선도 지금 2척이 한 3년 남겨놓고 있어요. 발주할 때를 미리 좀 당기자. 왜냐하면 그걸 당기는 것이 뭐 세수에 큰 해가 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이것을 폐쇄시킬 때, 그러니까 배를 계속 쓰게 되면은 유지관리비가 정기적으로 들어가는데 한 척당 한 8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걸 아끼면서 몇 년을 당기는 거니까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해상풍력 얘기였어요. 해상풍력에 여러분 보시지만 하부 구조물이 철제로 돼 있고 그 위에 이제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돌아가죠. 그렇죠. 그런데 요 밑에 있는 철제들을 큰 판을 가져서 절단을 하는 작업, 굽히는 밴딩 작업, 그다음에 이것을 용접하는 거의 뭐 작업. 조선업이랑 같죠. 그렇죠. 네, 조선업이랑 공정들이 같죠. 보니까 거의 비슷하다 같아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해상풍력을 유치를 해서 우리가 해상풍력을 해 나가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이 뭐냐? 새만금이 지금 다 비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기업이 들어오고는 무엇이 들어오게 되면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에요. 전력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철탑 들어가잖아요.
시하고 철탑 들어갔습니다. 고압 철탑. 다 거의 다 끝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에너지를 필요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면 더더군다나 좋은 것이고, 그래서 풍력으로 잡았던 명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풍력이 자꾸 좋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서양권이 바람이 셉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론 실증을 해야 되겠지만은 현재까지 나온 기록에 의하면 상당히 이윤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양질의 바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이 하부 구조물들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군산 조선소에서 행할 수가 있어요. 아니 배 한 대에 약 2천억에서 3천억 합니다. 근데 요번에 물론 그렇게 6개월 넘게 준비를 해가지고 결국은 요번에 4,400억짜리가 새만금 내수면 내에 하나 허가가 났어요. 점사형 허가가 났단 말이죠. 여기에 1,200억이 하부 구조물입니다. 네? 현대중공업에서 2천억에서 3천억짜리의 배를 만들게 되면 현대중공업에서 거의 2분의 1을 소화를 시키고 나머지 2분의 1을 군산조선 협력업체들이 합니다. 그렇죠. 내부에서 하는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사내업체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4,400억짜리 일이나 2천억에서 3천억짜리 배를 수주하는 일이나 일량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미래의 지향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4,400억짜리 이 4천 그 다음이 내년 그러니까 올해 4월 달에는 서남해안권 풍력이에요. 그것도 4천억짜리예요. 이게 실증 단지가 1년이 지나서 확인만 되면요. 뒤에 수조 원의 해상 풍력이 생깁니다. 그렇겠죠. 조 단위를 생각하게 되면 우리 군산의 조선소들이 할 수 있는 일량들이 얼마나 크게 늘어나는지 조 단위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수척 수조한 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뭐가 생기냐면 일단 조선업이 불황입니다. 그 불황을 2, 3년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두 번째 자생력이 생겨요. 군산조선소가 현대중공업 대기업에 매달아갖고 숨이 껄떡껄떡 넘어가는 그런 군산조선소가 아니라 그렇게 가족이다 함께 가자라고 외쳐놓고도 자기들이 이윤구조가 안 맞으면은 야 우리가 뭔 가족이야 경영 논리로 얘기해야지. 이거 실제로 최길선이 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어떤 이해나 사과도 요전에 와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만 쳐다보고 의미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갈 수 있는 자구적인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자생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해상 풍력이 이루어지다 보면 이제 관광이 생깁니다. 실제로 그런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그럼 그 내부 새만금 내부나 외부에 뭐가 요트 산업이 불게 돼요. 그 요트라고 하는 것은 큰 뭐 수억짜리 요트도 있지만 소형화 요트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요트들을 사실 군산대학교에서 산자부와에서 3년째 23억짜리 해양 기자재 특성화 산업에서 요트 부분이 책정이 됐어요. 여기서 3천만 원에 끝났어요. 하나 만드는데 3천만 원. 그러니까 차 한 대 가격이죠. 그러다 보면 이 얘기는 뭐냐면 수요처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군산조선소 협력업체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일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중에 대기업이 1년 후에 들어와도 2년 후에 들어와도 야 우리 배 수주했으니까 같이 일하자 했을 때 야 얼만데 오히려 배짱 있게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자생력들이 생겨야 된다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그 얼굴이 원래 좀 까마신 분이 흥분해서 얼굴이 빨개지고 검붉어지네요. 아니 해상풍력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사실은 뭐 지금 현재 이미 이 준비 단계가 있고 그런데 이게 문제들이 뭐냐면 민간들이 이런 걸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이런 이 국가 기반 사업 아닙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이고 해서 이런 거는 진짜 좀 나라에서 특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우리 이재명 시장님 좀 보시면은 이런 대선 주자들이 공약을 좀 걸어서 좀 하시면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현대조선소 특히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 이제 그 도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군산에 도크가 하나 있는데 이 도크 자체가 사실 굉장히 큰 사이즈 아닙니까? 그 도크 안에서 막 배 2개도 같이 짓고 막 이러는 걸로 제가 아는데 맞죠? 그렇죠. 예. 그럼 차라리 저는 이제 현대중공업을 떠나서 그 이제 그 협력업체들을 위해서라도 조금 소형 도크들을 좀 지어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조금 너무 큰 대형선 말고 소형선도 좀 지을 수 있게. 왜냐면 지금은 그 그 조선소의 도크가 너무 크니까 좀 작은 배들은 못 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작은 도크들을 조금 그 자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좋은데 예. 우리 저 현대조선소가 현재까지 투자한 돈 1조 2천억이에요. 예.
도크를 만들고 그 도크 내에 또 대형 크레인이 선다라는 것 자체가 그 경비가 굉장히 만만치 않거든요. 작은 도크라고 하더라도 수천억 개 내지는 뭐 아주 작은 수백억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근데 그걸 만약에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라도 지금 와 있는 그 수많은 민간 기업들 살릴 수 있다면 근데 그것이 있자고 수많은 민간 기업들이 살 수 있을 대한 보장들이 없다.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보니까 최소한도의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당면 숙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가진 재원에서 무언가를 풀어갈 수 있는 문제점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중공업은 2년 후에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배 한 척이요 수명이 약 20년에 25년 됩니다. 그렇죠. 이게 사이클링이 돼요. 우리가 어제 배는 뭐 낡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운 배를 지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사이클링이 약 한 1, 2년, 2, 3년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통과가 됐던 친환경 선박법. 그렇죠. 이게 이제 아무 항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친환경 선박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노폐물들이나 뭐 유기 찌꺼기들, 뭐 유제 찌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안을 더럽히고 오염을 시키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인증을 그러니까 기록이 되지 않은 선박들은 못 들어오게끔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엔진부터 시작하고 다 뜯어 고쳐야 돼.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경비가 새로 하나 짓는 거에 한 3분의 1 가격 정도 들어가요. 상당히 많이 든다고. 그러면 노후화된 배 같은 경우는 무슨 생각을 해요? 세율을 생각하겠잖아요. 여기 3분의 1을 돈을 주고 예를 들어서 1,000억을 주고 그리고 고치느니 3,000억짜리 배를 그냥 발주를 하자. 어차피 할 거니까 몇 년 후에. 이런 시기들이 맞물려서 한 1, 2년 짧게는 길게 2, 3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버틸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아까 해상풍력을 대안으로 나눴던 거예요. 해상풍력 저는 뭐 100% 찬성이고요. 그리고 그때 긴급연한 작년 7월 때 긴급연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런 대안들을 내놓으면서 푸시 옵션도 얘기를 했었죠. 푸시 옵션이 뭐냐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천억짜리 배를 짓는데 우리 기금 전라북도의 기금을 가지고 200억을 거기다 투자를 해줍니다. 네? 기금을 옵션을 어떻게 해 거냐? 대신에 군산에서 짓게 해. 200억을 출연할 수 있는 기금들은 지역발전 기금이 있어요. 특별회가 20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배를 짓는다는 회사만 금융위나 이런 데 소개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보증을 하고 이제 연동만 시키게 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미 작년 7월달에 제가 제안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런 제안 좋네요. 김관영 의원님이랑 전라북도 도지사님 해가지고 약 2개월 전에 그래서 이제 여러 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뭐 금융위나 뛰어다니시면서 은행장들 다 만나 협의를 지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안 제시를 하고도 또 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이제 1인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산자부 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울산 현대조선소 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국회 가서 하고 그 다음 날은 아까 이제 정몽준 집 앞까지 가셨죠? 네, 집 앞. 거기가 혹시 만났습니까? 아니요, 만나면 진짜요. 만나면 거짓말 안 하고 무릎이라도 꿇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뭐 정몽준 씨의 우호 지분이 14%나 돼요. 일대 주주고 왜 정몽준 씨를 찾아가냐면 정몽준 주주는 이윤이 1번이에요. 이윤. 그렇죠. 이윤을 조금 참아가면서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주주들이 경영진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경영진들은 그 이윤을 따는 데 있어가지고 부담감을 덜어주면서 함께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논리가 그렇죠. 경영 논리가.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몽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람은 대선 주자를 나왔던 사람 아닙니까? 국가도 책임을 지고 국민을 책임진다고 외쳤던 사람인데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이윤을 조금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해내게끔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현대중공업이요, 여러분 뭐 적자 기업이라고 하잖아요. 작년에 기업 이윤이 1조 원이었습니다. 1조 원. 근데 그 1조 원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자회사의 이윤과 그 다음에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흑자 전환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들의 기업 마인드 또 그 기업을 바라보고 책임하는 국가의 마인드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군산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우리 시에서도 많이 도와줬고요. 도에서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100억 가서 200억 도와준 걸 알고. 그리고 뭐 그 도와준 걸 둘째치고라도 현대중공업 하나만 보고 들어왔던 그 수많은 민간 기업들의 피해는 정말 그 고스란히 그 투자한 사람들이 다 지금 떠안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윤도 이윤이지만 이거는 정말 윤리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도상. 당연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제가 욕하고 싶네요. 욕하고 싶죠. 그래서 제가 욕하면 안 되죠. 내일 모레 그 우리 저 개회 때 14일 개회 때요 욕합니다. 어떻게 200억 내놓으라고.
해야 돼요. 아니 우리 이거 받아내야죠 200억. 교부금 결정 통지문에 보면은요 써 있습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한 경우,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왜냐면 환수할 지방세로 강제로 아니 납부시키죠. 200억이라도 진짜 받아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200억 가지고 지금 이성일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군산 조선 협력업체들의 마을 기업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럼 특허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이 200억을 만약에 빼앗긴다고 그쪽에서 안 올 거냐 이제 다 뭐 군산은 쳐다보도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조 2천억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그럼요. 매번 기업 논리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분명히 군산이 경쟁력이 있으면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군산에 경쟁력이 있는 곳이 이유가 있어요. 뭐냐? 군산에서 배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정직원 얼마 안 뽑았어요. 맞아요. 700명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예, 700명밖에 안 돼요. 그러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두 번째, LPG 조선처럼 특수한 조선업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기술들을 군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연 보유하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한번 현대중공업 관계로 도민들이 다 영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위에 있는 시도민들이 보는 기업에 대한 눈초리도 따뜻해질 겁니다. 지금 들어온다면. 그래서 그렇죠. 지역과 같이 공동 상생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겠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윈윈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군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경쟁력을 정몽준 씨가 다시 한번 바라봐달라는 거죠. 이윤만 보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토론의 성격이 아닌 생방송이잖아요. 제가 얘기를 끌어야 되는데 두 분이 너무 열띤 토론하셔가지고 지금 사과하세요. 아니 예. 왜냐면 김 의원님께서 손해배상까지 딱따블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손해배상까지도 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의 문제는 일단 그 문서에 우리가 이제 서로 인정한 문서에 안에는 이제 들어가지를 않고요. 단 이런 것들은 있겠죠. 세제 혜택도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 부분도 돌려받을 수 가져대라. 있는. 그런 가능성 좀 있네요. 아니, 제가 그게 그렇게 돌려받는다고 제가 외쳐서 차라리 도시장이나 군산시장 같은 분이 가셔가지고 야 우리 우원 중에 이렇게 또라이가 하나 있는데 받아내라고 한다. 야 받아내라고 어찌냐. 이름이 뭐야? 아랍 왕이요. 그런 제가 총알이나 무기가 되어주고 예. 싶은 마음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박동근님이 아까 써주셨는데 아까 그 배를 뭐 2척도 만들 수 있다고 얘기 나왔잖아요. 최대 4척까지 만들 수 있대요. 그 안에서요? 네네, 굉장히 큰 가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도. 예, 그리고 얘기 나오신 게 이제 군산이 그동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게 있으니까 뭐 소유권 외양간 고친 게 아니냐 그런 것도 있고 이경원 원장님께서 아까 군산의 경제가 잘 알고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하는 전담반이 있으면 그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그것도 생각해 본 적이 네네. 있어요. 과가 있지 않나요 지금?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없는데 현재로서 없는데 이거예요. 제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GM이 일단 이거부터 전반적으로 얘기할게요. GM과 현대중공업이 힘들어지면 왜 군산 시민들, 전라북도 도민들이 힘들어지냐? GM이 엊그저께 새 수출 물량을 만들어냈잖아요. 크루즈 올류 크루즈. 뵀잖아요. 네. 그런데 반갑습니다. 이게 전라북도 전체 수출량이 6.3%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GM이요. 네. 현대중공업이 몇 프로냐면요. 8.9%예요. 와, 저는 한 10% 정도 되는 줄 알았던데. 어마어마하죠. 두 개 합쳐서 거의 15%예요. 네. 그리고 지역 경제 입히는 그 포지션 부분은요. 현대중공업이 24%나 됩니다. 네. 군산시 수출량이 19%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100%에서 띄어져 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마어마한 타격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제가 가장 가슴이 아픈 것이 이런 시민들이 일자리 터전을 잃고 다시 고향으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정말 하늘을 보면서 한숨 꺼지게 이렇게 고통받는 고난의 길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 좋겠습니까? 가정 깨집니다. 자, 그러면 뭐가 옵니까? 또 아이들 교육도 문제죠. 타격이 뭐가 옵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수성동에 좋은 아파트들, 굉장히 비싼 아파트들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이분들의 직업이 흔들려요. 그럼 뭐 이자 낼 돈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추가 대출 받죠. 추가 대출, 법이 허용하는 한 추가 대출을 가죠. 이제 1 금융권이 안 되면 이제 3 금융권까지 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우스 푸어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우스 푸어에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경매로 집까지도 뺏기게 그렇죠. 된다는 거.
삶의 터전, 그러니까 결국 생존의 문제로 간다라는. 뭐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거기 이제 뭐 자영업자들도 다 힘들어지죠. 그분들이 뭐 소비가 안 맞죠, 되니까. 맞죠. 예, 그분들이 소비를 해야 이게 돼요. 완전히 지금 사이클로 다 물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군산 경기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큰 대기업 의지에다가 이런 꼴인데 군산의 작은 기업들이 더 많이 후원해서 키워주고 지역 기업을 살립시다라고 원래 중소기업, 했는데 스타 중소기업 육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 군산이 그걸 미래를 사실 못 본 것도 군산시 책임도 네. 있죠. 책임이 있죠. 네, 책임이 책임 없어. 저 같은 정치인도 다 책임이 있는데. 다 책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엎드려 얘기를. 뻗쳐야 돼요. 예, 어? 근데 미리미리 변명을 좀 아까 한다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변명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발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청난 우리 공무 조직에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발언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하죠. 발언하면 그 대책들을 써가지고 옵니다. 반드시 제출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상생협력 간담회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계속 가고 있는 예. 것이죠. 그 지금 이제 뭐 아까 뭐 이성일 의원도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년 6월인가요? 이제 그 군산도 새로운 이제 시장을 시장님을 이제 선출하게 되는데 지금 군산의 단체장으로 이제 이름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이성일 의원도 말씀하셨 서동석 씨, 뭐 박종서 씨, 뭐 김기동 변호사님, 또 민주당의 또 강성욱 씨, 강성 의원님, 강인준 씨, 최정태 씨, 최정용 전 총장님, 김동수 회장님, 뭐 김영희 씨, 강태창 씨, 뭐 이재호 씨, 신영대 씨. 근데 제가 질문 안 할게요. 그러면 지금 외우지도 못하겠어. 현 시의원이나 아니면 하고 계시는 분이 나오려고 하면 사퇴하고 나오셔야 되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사퇴하고 나와. 사퇴가 그럼 그 나왔죠. 공소는 어떻게 해요? 공소 선고 기간이잖아요. 예. 동시에 아, 치러지니까. 동시에 치르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야?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일부러 좀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질문 네. 하나 드려요. 네. 혹시 우리 최 의원님도 생각이 있으세요? 저는 아무튼 우리 우리 시민분들께서 예. 진짜 허락만 하시면 도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죠. 그렇습니다.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아직. 아. 그런데 대신에 이거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단체장들이나 기밖의 인물들을 뽑을 때에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방의회 활동을 하신 분들을 외면하지 말아주세요라는 부탁을 하고 싶어요. 지방의회를 하신 분들의 강점은 있습니다. 무슨 강점이냐면요. 적어도 지방 지역을 위해서 고민한 기간이 오래 있다. 라는 거. 또 집안 돌아가는 상황을 아는 거죠. 알죠. 그것이 결국 지역 정서를 알고 있다는 예. 건데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정말 엄청난 자원이에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활동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의 신비감이 다 깨졌을 거예요 이미. 그렇죠. 예, 그게 또 대신에 단점이죠. 아니 그런데 그게 왜 제가 장점이라고 표현했냐면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내가 급한 일이 있을까 오세요라고 하면 옵니다. 결국 뭐냐 한 표 무서운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시민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정치인은요 머슴이에요. 주인이 오라고 하면 와야 돼요. 이재명 시장님 말씀인데. 이재명 시장님 네네. 지방의회 하셨대요? 안 하시고도 그런 말씀 하실 정도면 굉장히 대단하시네. 시장님이시니까. 대단하시네. 근데 아무튼 아니 저는 좋아하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우리 시민들께서 정말 어디서 성공하고 오신 분들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지역 정서 모릅니다. 그래도 그분들 서울 올라가면 시골 출신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가 야 김관영 의원은 그러면 지금 제가 그 말씀 여쭤보려고 그래서 김관영도 갑자기 툭. 우리가 운이 좋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따라하는 것이 증명이 됐고요. 마찬가지죠. 그런데 운동 시장님 아무튼 앞으로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진짜 누구를 디스하는 건 아닌데 정말 100% 동감해요. 여기 사시던 분이 그리고 앞으로 그 직을 끝나고도 계속 사실 분이 여기서 뭔가 좀 했으면 하는 진심 어린 바람, 저는 진짜 바람입니다. 이 말씀은 정말. 그럼 혹시 루머내고 제가 물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시장 시의원 선거 나간다고 소문이 있던데 그랬더니 그랬더니 영주 씨 시장입니다 이랬는데
됐고요. 그 제가 지금 안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은 뭐. 아, 뭐 현재로서는 예. 오늘 김웅성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던데 현재로서는 안 그렇습니다. 나온다고. 예, 그걸로 가죠. 그 저기 뭐야 지금 말씀하신 또 요건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민감하지만 마지막에 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중요한. 아니 저기 그 우리 김관영 의원님이 지난번 발언하셨던 그 카지노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뭐 다음에 하시게요. 2부 만들어서 제가 자료 줬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뭐 우야무야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아까 얘기했듯이요. 예. 해만금 대부의 고민은요. 예. 100%를 해결 방법이 솔루션들이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요.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사람의 방향이 예. 어떤 방향이냐에 따라고 틀려요.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듯이 아이고 우리 일반 지도자들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 다수를 먼저 생각을 하잖아요. 소수의 의견이 무시되는 그런 적폐입니다. 분명히 고쳐야 될 부분인데 소통의 기관이 그래서 필요하고요.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새만금 내부의 개발을 빨리 함으로써 아무것도 없으니까 함으로써 일자리들을 만들고 그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세수가 확대가 되면서 좀 잘 사는 전북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뜻이었다라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뭐 정책대의 정책으로 토론하고 싶으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조사를 해와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좀 뭐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뭐 아직 뭐 탄핵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뭐 대선 얘기하기가 좀 사실은 좀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 뭐 당연히 또 민주당 아니 국민의당 소속이시고 하니까 혹시 뭐 좀 특별히 좀 지지하시는 당을 좀 떠나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물론 그렇긴 하지만 그게 어떻게 당도 있는데. 아니 그래도 나는 예를 들어서 나는 김문수 씨가 참 좋더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면 어떡해요. 자, 국민의당인데. 자, 제가 그럴 수 있죠. 제가 소신 있는 분이니까 워낙. 아니. 네. 그렇게 곤란하게 몰고 갔으면. 그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리더하는 것 같아 자꾸. 아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왜냐면 대통령 무언가를 해본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아하. 잘 알지 모르고 물론 그게 무슨 자리 정도인지는 아는 사람이야 하겠죠. 그런데 전에 무언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절대로 변화 못 시킵니다. 아하. 네? 절대로. 아하. 그래서 그게 결국은 어떠한 자리인지를 알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렇죠. 네. 순수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꼭 이번에는 해야겠다. 아주 중요한 말씀.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당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도 좋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안희정 후보 같은 또 편안한 분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의당 내에서는 안철수 후보 너무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손학규 대표를 상당히 많이 좋아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는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대선을 준비했든 안 했든 당의 대표였든 안 했든 간에 거의 1년 몇 개월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그럼요. 산업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일도 하고 했던 그 국민과 같이 한번 호흡을 하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 그러니까 민생의 속으로 들어갔었던 것이죠. 그 1년 넘게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저러다 말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몇 년 됐나요, 그게? 그게 상당히 오래 했어. 한 5, 6년 되지 않았나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런 걸 보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래서 저분은 국민이 무엇인가를 느끼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겠구나라는 그런 확신들은 서게 되더라고요.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국민의당으로 오셨죠. 손학규 전 대표님. 그렇죠. 국민의당 오셨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당 얘기나 이런 거 좀 저는 일꾼이니까 일 얘기했으면 좋겠어. 자 봐봐요. 아니 하고 싶은 얘기 하려고 봐봐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끝하세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은요 여러 개일수록 좋아요. 그렇죠. 딱 좋은 게요 한 5-6개 정도. 그래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정책들을 계속 제안하고 그것이 행정부가 받아들여서 실시할 수 있게끔 하는 다당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당의 색깔대로 특성화시켜서 그 당의 옳은 점을 국민들에게 시사하고 거기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돼서 정부에 같이 일해서 그런 것들 실현을 시키고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사실은 정당 정책의 이제 표본이거든요. 그럼요. 줄서기 보수 정치가 아니라 그렇죠. 이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한번 열심히 해보라고 격려도 해주고 그런 분위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렇게 뭐 국민의당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나간 당이긴 한데 그런 식의 이제 갈등과 어떤 분열을 통해서 사실은
그게 잘못됐어요,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기본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이 바로바로 제가 나갑니다. 정책의 어떤 노선의 차이였다라고 하면 훨씬 더 지지를 많이 끌어오르고 어떤 명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대선의 후보자로서의 뭔가 갈등 관계로 빠져나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오해받기 충분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그런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저는 오히려 좀 더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저는 갈등과 분열을 통해서 더 발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그러면 아무것도 좀 모르긴 하지만 자녀를 한 명, 두 명 낳는 거보다 한 다섯에서 나면 그 중에 하나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당하신 말씀. 또 나세요? 예? 심 닿는 데까지. 아니요, 전 됐어요.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 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까요? 예. 이제 뭐 국가의 문제, 지역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혼란함도 있으시고 걱정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그리고 또 사실 제가 한 가지 부탁 말씀 감히 올린다면은 머슴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의사결정의 리더라고 생각해 주셔도 너무 고맙고요. 너무 위로 띄우지 마세요.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쉽게 불러서 와가지고 서로 상의하고 뭔가 대책 대안들 혹은 좋은 정보들을 주고받기를 소홀히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요. 과감없이 채찍으로 때려주시고요. 또 그러한 머슴을 부리는 방법이 있죠. 당근간 채찍.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호되게 꾸짖고 또 잘한 점들은 또 칭찬을 또 아끼지 마세요. 그리고 또 머슴들 중에는 빨간색 옷 입은 머슴, 검정색 옷 입은 머슴, 녹색 그런 머슴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이게 당이라는 거죠. 근데 그 머슴 다 결국은 머슴이에요. 주인이 머슴을 가리면 안 됩니다. 더 써먹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해주시면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그 어쩜 우리 군산에 저는 젊은 정치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저는 미래가 굉장히 밝고 그리고 말씀도 잘하시지만 사실은 생각도 굉장히 건전하시고 진보적이시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그 최인정 전북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좀 나눴고요. 그 공유 이벤트 결과 좀 우리 남 대표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유? 결과를 네네. 공유 이벤트 일단 결과인데요. 피자부터 발표를 좀 해주시죠. 피자 구매하신 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남자는 정현보님. 정현보님이요? 정현보님 묵찌빠지에서 빠 안 내신다는데 오늘 피자 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정현보님. 네. 그다음에 피자요. 남자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경수님. 이경수님이요? 이경수. 이경수님이요? 네네네. 뒤에 살쪘나봐요. 잘못 들었어요. 이경수님.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경수님은 커피시고요. 네, 커피. 그 커피, 발렌타인 커피. 피자 전화번호 063-442-4886 전화하셔서 피자 주문하죠. 얼마 전에 피자를 네. 주문했는데 네. 우리 사장님이 직접 배달을 해주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럼 돈 내고 먹을 때 사장님 직접 오시는 거고요. 멀리는 퀵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현보님 되셨다고요. 공유하신 거 아까 되셨어요. 뭐지 이렇게 하시는데 예. 피자 되셨으니까 일주일 안으로 여기 공유 이벤트 됐다고 하시고 찾아가시면 돼요. 미안하시면 한 판 더 사가시면 되는 센스 아시죠? 네, 맛있게 드세요. 네, 그렇게 하고요. 어째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 고정 패널이 한번 없는데도 뭐 잘 되네요. 아, 그래도 빈자리가 좀 크긴 하죠. 그렇죠. 보고 싶네요. 네, 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우리 장동원 대표님 나오시는 다다음 주에는 네네.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리고요. 예, 또 조만간 한번 다시 초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